네, 취업 스피치 안정영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현대자동차의 두 번째 채용 공고죠. 경영 지원 쪽이 떠서 이쪽을 좀 우리가 한번 같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떤 쪽으로 내가 지원해야 될지, 그리고 나의 입장에서 어느 쪽이 조금 더 경쟁력이 있을 것인지를 한번 좀 볼게요. 경영 지원. 해외 채용 기획 및 지원이죠. 한마디로 채용 업무를 하는데 해외에 관련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겠지만 가장 밑에 비즈니스 영어 회화 가능자 우대사항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같이 싸우는 경쟁자들은 아마 비즈니스 영어 회화가 충분히 아주 원어민처럼 구사할 분들이 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적이 그렇게 나오진 않지만 내가 관련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지원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해외 인재 채용 관련된 부분이라 영어로 의사소통, 즉 말뿐만 아니라 문서로서도 의사소통하는 경우가 많아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영어적인 부분이 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는 직무를 볼까요? 해외 채용 기획 및 운영이다. 해외 인재 채용 연간 사업 계획 기획 및 운영. 그러니까 항상 가장 판관비 중에서 많이 들어가는 것이 이제 인건비이기 때문에 인건비 계획 수립을 잡을 때 몇 명씩을 이제 뽑을 것인가, 그죠? 그 다음에 소위 몇 명을 어떤 쪽으로 배치하고 또 어떤 식의 뭐 성역화 작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누굴 이제 뭐 퇴직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이제 잡는데 이게 해외에 관련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기획한다라기보다는 신입사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무를 좀 하실 것 같고요. 두 번째 글로벌 탑 탤런트 포럼에서 현대차그룹 해외 채용 안 보이시죠? 이게 저 첫 번째 보니까 잘 안 보이더라고요. 자, 글로벌 탑 탤런트 포럼에서 현대차그룹 해외 채용 채널이 있네요. 이것도 기획하고 운영한다. 그럼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이 채널을 직접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보실 수 있는지, 즉 아마 안 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글로벌 채용 쪽에 있어서의 툴, 그러니까 구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디가 될까요? 그러니까 외국계 기업에 있어서의 채용 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쪽 지역에 있는 우수 인재를 유치하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구글도 면접이 뭐 되게 많다, 뭐 그런 식의 어떤 스타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어떤 제도들을 조금 저는 알고 가고 좀 그런 제도들에 대해서 좀 인식하고 있는 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팁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물론 여러분들이 운영 업무를 먼저 하시겠지만 그래도 내가 이 포럼이라고 하는 요 채널을 여러분들이 접하실 수 있으면 당연히 접하셔서 그 느낀 점을 말씀해 주셔야 돼요.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그럴 수 없다라고 한다면 해외 기업, 외국계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아니면은 유명한 글로벌 회사들이 외국계 각 현지에서 어떤 식의 채용 제도를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는 부분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들을 자기소개서 항목에 넣을 수 있으면 넣는 부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해외 인재 풀 관리 및 커뮤니케이션은 뭐 이건 너무 쉬운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컨택 포인트 관리 및 커뮤니케이션, 이거는 소위 예를 들어 우리 현대자동차는 뭐 UCLA랑 뭐 뉴욕대랑 이런 식으로 뭔가 협약을 맺는 다음에 그 학교를 관리한다는 측면이니까 이건 어려울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건 딱 보면 대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이 하기에도 가장 무난한 직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입사자 DB 관리, 입사자 초기 정착 안내 및 지원, 이주비 급여. 저도 인사팀에 있을 때에 보상 쪽의 업무 담당했을 때에는 이제 해외로 주재원 보내시는 분들, 이게 다 회사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규정대로 진행하면 되는 업무다. 그래서 신입분들은 다 오퍼레이팅 업무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그 대신에 이제 저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두 번째인 것 같아요. 글로벌 탑 탤런트 포럼. 해외에서의 인재를 뽑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현대자동차가 경쟁력 있는 채용 제도를 만들어서 우수 인재를 유치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 현대자동차가 기존에 어떻게 해왔는지 찾아낼 수 있으면 찾아내시고, 그것이 아니라면 다른 기업의 사례라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는 사례를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전공 무관이죠. 다 할 수 있어요. 이공상경, 법정, 업무 등 학사 이상, 학사 학위 이상 취득자, 그래서 인사 쪽, 채용 쪽에 관련된 분들은 다 갈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공 쪽이면은 기계적인 부분이니까, 또 전자공학적인 부분이니까 이제 자동차가 그런 거에 대한 메커니즘과 기술을 이해하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친구, 동료분들의 성격, 성향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이런 부분들을 좀 만족시켜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면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한다는 걸 본인이 이제 느낄 수 있으니까. 하지만 나는 그런 기술적인 일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사람들 채용하고 이런 거 관리하는 일이 더 좋다라고 하면 이쪽에 지원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3, 4월이네요. 그러니까 빨리 입사를 시킬 것 같네요. 근데
지금 빨리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영어 회화 성적 뭐 당연히 필요하다고 하는데 비즈니스 영어 회화 가능자죠.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영어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 하는 경쟁자들이 다 영어를 잘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점수로 얘기를 한다면 뭐 토익 점수는 큰 의미가 없고요. 말하기 점수 오픽은 뭐 AL 이상, 그 다음에 토익 스피킹도 레벨 7 이상은 받으셔야만 경쟁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좀 어려운 직무도 아니고 가장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그래서 저는 실제 내가 해외 채용을 해본 경력이 있다라는 분은 여기 괜찮겠지만 경력이 없으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이 지원하실 수 있고 그런 분들을 좀 찾는 그런 직무인 것 같습니다. 역시 HMS를 안 보네요. 두 번째 직무는 평가보상이죠. 평가보상 기획 및 운영. 평가보상. 여러분들이 평가보상을 기획하는 업무는 아마 신입사원 안 할 거예요. 이미 이건 다 돼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퍼레이팅 업무 하면서 특히 평가는 좀 굉장히 좀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가 모델을 직접 수립을 한다? 이러기는 좀 힘들고요. 이러기에는 조금 힘들고 여러분들이 기존에 이제 운영되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좀 개선점이라든지 이런 거 도출해야 될 때 거의 외부 용역을 좀 많이 줍니다. 이쪽은 교육업체들이라든지 평가 기관에다 의뢰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적인 부분이 좀 강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될 거는 실질적으로 평가 보상자들을 운영했을 때에 각 현업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점검하셔서 그것들을 정보화 시키셔서 어떤 쪽으로 끌고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주시면 됩니다. 보상 기획 및 운영, 보상제도 개선 및 보상 관련 각종 기획한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모르잖아요. 그리고 각 회사마다는 보상에 관련된 항목들이 다르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는 거고 임직원 보상 책정 및 지급이다. 여러분들이 직접 4대 보험까지 해가지고 뭐 급여 산정해서 뭐 뒤에 쩐다니까지 여러분들이 이거 맞추지 않아요. 다 이건 용역주입니다. 현대자동차 규모의 회사가 되면 다 용역주니까 그거 관리하는 업무고요. 근태 4대 보험 진료비 지원 등 각종 인사 행정 업무. 그래서 이거는 사실 평가 보상 기획 운영은 보상 기획을 하신다면 그거 인사이트 쪽 측면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뭔가 지급된다거나 이거는 난이도가 높은 업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또 밑에 있는 근태 4대 보험 진료비 지원이다. 이건 총무적인 성격이 좀 강하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원은 하시는데 아마 큰 난이도라든지 아니면 큰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건 사실 좀 없는 그런 직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좀 뽀대나는 직무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원이 어떻게 보면 경쟁률이 되게 높을 수도 있고 아니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잘 선택하세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이 가면 좋냐면 물론 여기에는 상경, 법정, 어문 등에 관련된 부분이라 이게 사실 사대보험이나 이런 부분들 약간 좀 꼼꼼해야 되고요. 어떤 규칙에 의거해서 지급되는 부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얘기하긴 단정짓긴 그렇지만 법정에 관련된 분들이 사실 갈 데가 많이 없잖아요. 그럼 이쪽 지원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상경이나 어문은 뭐 당연한 거고요. 평가제도 기획 및 운영, 평가제도 개선 및 각종 운영 관련 기준 수립, 평가 프로세스 운영이란 거죠. 그래서 위에도 그렇고 밑에도 그렇고 둘 다 어떠한 기준이 분명히 세워져 있을 거고요. 그 기준에 맞춰서 수립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운영함에 있어서의 어떤 개선점을 찾을 때도 어떤 논리적인 근거라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로지컬 싱킹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보고서를 좀 많이 쓰실 거고요. 기획안 보고서 쓰는 것 자체가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법대이신 분들이 그나마 조금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뭐 저 이거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러니까 사실 이건 숫자를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막 뭔가를 만들어내고 아니면 이 숫자를 가지고 더 의미 있는 숫자를 만드는 이런 작업은 아니라 진짜 오퍼레이팅 작업일 거예요. 대신에 이제 여러분들이 기획 업무로 올라가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이걸 이렇게 돌렸을 경우에는 얼마만큼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회사가 비상경영을 선포했어. 현대자동차가 지금 만약에 어렵다면 예전에 이만큼 나갔던 복리후생 비용을 그럼 얼마만큼 줄여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슈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건 사실 산수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빨리빨리 돼야 되고 그럼 그렇게 우리가 줄였을 때 임직원들한테 들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당연히 그걸 다 어그리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속으로는 뭔가 좀 부글부글 끓을 텐데 그럴 경우에 어떻게 좀 달랠 것인가 그럼 어떠한 합당한 논리로 이런 것들을 설득할 것인가에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로지컬 싱킹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경 및 사회과학 계열 전공자, 노무사 자격증 소지자 이게 이제 왜냐하면 보상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또 평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좀 객관성과 공정성을 좀 요구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특히나 평가라고 하는 부분, 우리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특히나 그 통상임금 그 판결이 있었죠. 그 다음에 최저임금
그 다음에 탄력근로, 이런 어떤 근로에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노동법에, 근로기준법에 관련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노무사 자격증 소지자이신 분들이 아마 좀 지원을 하실 것 같고요. HR 및 노동법 관련 지식 보유자인 거죠.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대이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조금 지원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MS 오피스 활용 능력 우수자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보고서 작성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역시 HMS는 없습니다. 자, 세 번째, 보안점검 기획 및 운영이다. 이거는 IT 쪽이에요. 인사 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또 IT죠. 그래서 보안점검 기획 및 운영, 임직원 업무 프로세스 시스템 보안점검 및 취약점 개선한다. 보안 시스템 로그 분석 및 이상 징후 탐지, 보안정책 기획 및 운영에서 보안정책 및 운영기준 수립, 신규 업무 시스템 보안성 검토, 그 다음에 정보 유출 사고 조사, 임직원 보안 교육. 그래서 이거는요, 사실 말이 인사팀이긴 한데 IT 관련된 부분인 거고요. 전사적으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교육 중에 하나가 이 보안 교육입니다. 왜냐면은 사실 우리가 보안 교육을 굉장히 많이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정도는 괜찮겠지? 설마 이게 유출되겠어? 내가 이거 하나 분쇄하지 않더라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하지만 거기에서부터 이제 보안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끊임없는 보안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끊임없는 점검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2개월 후에 메일이 삭제된다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주기적으로 점검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걸 운영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물론 전공은 무관이에요. 하지만 컴퓨터공학 계열 전공자가 우대사항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보안 관련 자격증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이 가능한 부분이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열려 있어요. 왜냐하면 꼭 컴공 전공한 사람만 이걸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컴퓨터에 관심이 많아서 이쪽에 관심이 이쪽에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신 분들한테도 다 열어놓긴 했는데 실제 우대사항이 관련된 위에 두 가지, 이것이 조금 핵심적이 된 것 같다 라는 내용이고요. 비즈니스 영어 회화 가능자는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해외 쪽도 다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이거는 사실 그냥 일반적인 인문 상경이다라고 하면 그냥 지원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마지막이네요. 교육기획 및 운영. 이거는 이제 HRD죠. 드디어 교육이 나왔네요. 자, 경영 이슈 관련 교육기획 및 운영이다. 회사 경영 방침, 비즈니스 이슈 연계, 전사교육 콘텐츠 개발한다. 여러분들이 하지 않습니다. 다 외부 용역 줍니다. 직원 커뮤니케이션, 국내외 직원 대상 커뮤니케이션 채널 운영 및 변화 관리, 이게 더 중요하겠네요. 그쵸? 직원들 내부적인, 바깥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홍보팀이 하는 거라고 본다면 내부적인 커뮤니케이션은 교육팀이 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교육 효과성 검증한다. 교육 콘텐츠 효과성 분석 및 개선사항 노출 반영 지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겠죠.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뭐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자동차 정도의 규모면은 외부에서 용역사한테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받고 그런 것들을 운영해서 역시 어떤 개선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반영해서 더욱더 나은 교육을 그냥 받는다는 것은 회사에서도 결국에 구성원들이 놀러 간다고 생각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다면 이 교육을 받고 나서 구성원들의 피드백이 조금 더 효율적이었고 현실적이었고 무엇인가 배우는 것이 있어서 내 업무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이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육 업무, 이거는 나와 있죠. 교육 인문 사회계열 학사 중 교육학, 심리학, 조직행동론 등 HRD 관련 과목 들으신 분들, 그러니까 전국의 교육과, 교육학과, 그 다음에 교육공학과 이신 분들은 뭐 다 쓰겠네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인턴 프로젝트 수행 아르바이트 하신 분들이 쓸 수밖에 없는 거고, 비즈니스 영어 회화 구사 가능하신 분, 영어 쪽, 해외 쪽도 포함하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대사항 보면 교육 콘텐츠 개발 관련 경험 및 스킬 보유하신 분, 교환 및 동영상 제작, 이미지 편집 등. 근데 일반적인 교환보다 여러분들 영상학과, 제가 최근에 만났던 친구들, 영상학과 친구들은 이런 것들도 만들 수 있다. 사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검색만 하다 보면은 뭐 임직원 교육, 그 다음에 뭐 직무 교육, 승진자 교육하면 각각의 샘플들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대신에 이제 조금 더 몰입감 있게 사람들이 조금 더 흥미 있게 만들 수 있는 어떤 콘텐츠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저는 교육공학과이신 분들은 본인이 하셨던 여기 나와 있는 다양한 경험들도 어필해 주시면서 학원에서의 경험 많이 물어보시는데 괜찮아요. 학원에서의 경험은 어떻게 풀어내면 좋냐면 내가 애들을 가르쳤다가 아니라 이 애들이 어떠한 니즈를 갖고 있는지 파악을 했고 거기에 내가 학교에서 배운 아니면 뭐 책에서 배운 그런 이론과 지식들을 접목시켜서 해봤더니 실제 좋은 성과가 나왔다. 라는 식의 여러분들이 진짜 기획자의 의도로서 실제 운영을 해봤고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평가 반영까지 해봤다라고 하는 A부터 Z까지 해봤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HRD 관련 연구 경영 보유자 나와 있죠. 그래서 이쪽은 교육공학과, 교육학과, 심리학과이신 분들이 실제 교육 업무 하셨던 부분들을 좀 적어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좀 할게요. 해외 채용 기획 및 지원은 일반 대졸자이신 분들 뭐 다 지원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영어 쪽을 좀 잘하셔야 영어를 잘하셔야 될 것 같고요. 평가 보상은 말씀드렸지만 법대 나오신 분들이 조금 더 유리할 것 같긴 하고요. 보안 점검은 IT 기술이 좀 있어야 되고요. 교육 기획은 교육공학 쪽이 되겠죠. 그래서 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뭐 맞다 틀리다, 그러니까 틀린 건 아니겠죠. 하지만 이제 얼마만큼의 포션을 갖고 가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드린 분들이 아마 이쪽을 당연히 쓸 거기 때문에 본인이 어느 쪽에 가장 경쟁력이 있는지를 생각하셔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또 각각의 자기소개서 항목을 보니까 조금씩 다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쓰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 또 코멘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